환자들은 병원을 기피하고 또 막상 병원에 가면 병원은 환자를 기피하는 곳도 있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응급실인데요. 추가 환자가 급속도로 발생하는 곳이 응급실입니다. 과연 응급실에서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또 우리의 응급실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응급실에서만 10년 넘게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송형곤 전 삼성 서울병원 응급의학과장에게 대형 병원에서의 메르스 전염성 왜 강한지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은 이천병원 응급센터장으로 계시죠? 네네. 예, 센터장님. 오늘까지 확진 환자가 95명. 뭐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응급실인 것 같아요. 왜 네네. 응급실의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응급실의 과밀화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예. 얼마나 많이 있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응급실 과밀화 지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 응급실에서 적정한 병상과 그다음에 그 응급실을 포함하고 있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 병상 수와 응급실 체류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는 건데 100이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거의 대부분이 100을 넘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군요. 응급실에 환자가 와서 바로 몇 시간 만에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예. 응급실에 체류하게 되는 거죠. 예. 보통 가면 무슨 마치 전쟁터 같은 곳도 있어요. 이렇게 뭐 늦은 시각인데도 이 지금 뭐 이렇게 깔고 누워서 계신 분들도 있고요. 네네.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지혈만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네네. 응급실의 병상보다 환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르스 환자가 왔어요. 본인은 네. 잘 모르죠. 내가 메르스에 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기침도 막 심하게 나고 어찌 보면은 지금 빨리 격리가 돼야 될 분들이 보통 응급실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메르스 환자인지 아닌지를 지금까지는 잘 몰랐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 열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 안에 들이지를 않죠. 아예 그런데 지금은 문제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요 전에 그 메르스가 시작하기 전의 상황은 예. 그런 거를 가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아하. 뭐 응급실에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오시는 분 중에 열나고 기침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환자가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졌느냐, 병력을 가졌느냐, 어떤 병원을 거쳐서 왔느냐가 중요한데 예. 결국은 환자가 그 얘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의료진은 알 길이 없는 거죠. 이게 일반 폐렴인지 감기인지 메르스와 관련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환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갔다가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거기 갔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응급실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그 보건복지부 발표 중에 그 메르스 환자 선별 진료소를 뭐 200여 곳을 둔다고 합니다. 네. 그 지금까지는 응급실에 이제 그런 진료소가 없었던 거고요. 그게 네.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응급실이라는 데는 잘 아시겠지만 외상 환자부터 시작해서 심근경색 환자, 소아 환자 모든 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오는 그런 데가 응급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환자들은 대개 면역이 취약한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감염성이 강한 그 메르스 환자와 같이 섞어놓고 진료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예. 때문에 때늦었지만 그 선별 진료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응급실에 오는 일반 환자하고 그 섞어놔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보면 그나마 지금 뭐 늦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외국 같은 경우, 의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관리해 왔습니까? 원칙적으로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응급실 입구가 일단 구급차가 들어가는 부분과 보행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요. 예. 두 가지 경우 다 본격적인 의료가 시작되기 전에, 진료가 시작되기 전에 환자에 대한 문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감염의 가능성이나 남들한테 다른 환자한테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격리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죠. 예. 외국은 그렇게 돼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원칙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규정도 사실은 권고안은 있지만 실제로 그 권고안이 그 사문화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어서 지킬 수가 없고, 특히 환자가 수용 능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다 지키고 환자를 보다가는 응급실 닫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외국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우리는 이제 환자들이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빨리 제때 치료 받아서 큰 병원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은 더 잘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인데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일단 응급실부터 좀 비싼다 하더라도 이런 관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예.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1, 2, 3차의 의료기관의 급수에 따라서 분포가 되고 배분이 되는 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되고 있죠. 의료 전달 체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가 마음 먹으면 3차 병원 응급실 아무 때나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제약이 없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차 의료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은 환자로 붐비지만 실제로 1차 의료기관이나 지방의 중소종합병원은 거의 뭐 환자가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원인은 사실은 환자들이 그 병원이 작으면 의사들을 못 믿고 진료에 대해서 신뢰를 안 가지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형 종합병원들이 그것을 막을 생각보다는 환자 유치, 경쟁, 무한 경쟁으로 보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이 환자는 굳이 응급실까지 안 와도 되는데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거는 근처 인근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은 10명 중에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의. 본인은 그래도 나는 아니다. 여기서 진료를 받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내가 여기 왔는데 왜 진료 거부하느냐? 예, 예. 내 입장은 아주 지금 곧 쓰러질 것 같다. 네네. 참 그런 입장이다 보니, 자,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 병실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네. 지금 우리의 응급실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 아픈 사람, 저기서 소리 지르는 사람, 또 술까지 술 마시는 환자, 이런 사람들까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데다가, 커튼 한 장으로 이렇게 달랑 쳐 있는 것도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감염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짚어볼 게, 대형 병원 그래픽 있습니까? 그 그래픽을 한번 먼저,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병상 수에 비해서 환자가 얼마나 많이 붐비는지 과밀화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병원 175.2%, 경북대병원 154%, 서울보건병원은 138%.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명 받을 수 있는데 175명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네네. 어떻게 다 제때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대기 환자들 돌려보는데 실제 의사 선생님들 시간을 더 많이 쓰신다고요? 그렇죠.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됐을 때 응급실 근무를 하게 되면 물론 심정지가 일어나거나 정말 중한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앞에서 문진을 통해서 이 환자는 다른 병원이나 외래나 이렇게 돌려보내도 되겠다는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유입을 줄여야 안에 있는 응급실 환자를 충분히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육주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형 병원에서 응급실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문제점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제점은 아주 근본적인 데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밀화 문제는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응급의학회뿐만 아니라 병원협회나 이런 데서도 해결을 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몇 년째 알고는 있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기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 환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유의사가 이치 큰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안에서 막아주는 진입장벽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3차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주지하셔서 이런 시점에서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과밀화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대유행, 응급실을 통한 대유행은 절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이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네. 메르스인지 아닌지 몰라요. 열도 나고. 네. 그럼 일단 일반 병원 내과부터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내가 메르스인지 잘 모르겠고요. 치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일반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했다가 또 공개되고 자기 병원 다 공개되고 아니면 3차 병원 그냥 가십시오라고 했다가는 또 진료 거부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그 메르스 핫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네. 전화를 하시거나 그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본인의 증상을 말씀을 하시고 그 증상에 따라서 이 정도면 인근 병원에 가서 1차 치료를 받아도 되겠다. 내지는 환자가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하고 그 접촉한 경력이 전화상으로 확인이 되면 그런 환자들은 따로 보건소나 이쪽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그 통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들이, 국민들이 그런 상황에 계신다면 일단 정부나 핫라인을 통해서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1차적으로 스크린이죠. 걸르고 예.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장을 지내시고 지금 대형병원에서 계속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을 맡고 계신 송형곤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